이 단편 인물 열전 시리즈는 우리 역사를 만든 가장 빛나는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지난 편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위대한 충신 박재상의 숭고한 희생을 보았습니다. 눌지마립간은 박재상의 도움으로 두 왕자를 구출하고 왕권을 강화했지만 아직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부족연맹 국가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기, 외부 세력의 위협 속에서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 나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천년 신라의 진정한 시작을 선언한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신라고대 국가 체제의 설계자 지증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왕권을 확립하고 동해 바다 건너 우산국을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하며 고대 국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지증왕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위대한 업적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개혁군주 지증왕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5세기 말 뇌물마립간 이후 눌지, 자비, 소지마립간에 이르는 시기, 신라는 김씨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대외적 압박 속에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며 점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부족연맹 국가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때 신라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이가 바로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은 선대 왕들의 업적 위에서 낡은 관습을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신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지증왕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개혁은 바로 국호 변경과 왕 칭호 확립이었습니다. 기존의 서라벌, 사로, 계림 등 지역, 명칭 같은 모호한 국호를 모두 버리고 명실상부한 국가임을 알리는 이름, 신라로 변경했습니다. 신라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라를 망라한다는 깊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또한 거서간, 이사금, 마립간과 같은 호칭을 모두 폐지하고 중국식 용어인 왕으로 칭호를 통일했습니다. 이는 지증왕이 스스로를 고대 국가의 최고 군주로 격상시키고 왕권 강화를 천명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증왕은 국가 체제의 정비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전국을 주와 군으로 구분하는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수도 경주에는 상업활동을 관리하는 동시전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고 상인들을 감독했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치밀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 개선 개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증왕은 오랜 관습이었던 순장을 금지했습니다. 지배자가 죽으면 그의 노비나 가족들을 함께 묻던 잔혹한 풍습을 금지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가는 우경을 장려했습니다. 우경은 단순한 농사 기술 하나가 아니라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혁신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지증왕의 가장 결정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교화하고 개혁을 단행한 데 그치지 않고 왕권을 바탕으로 신라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우산국은 매년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해적지를 일삼아 신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신라는 해상 활동이 미숙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섬나라 우산국을 정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증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용맹한 장군 이사부를 선발했습니다.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이 사납고 용맹하여 쉽게 제압하기 어려움을 알고 지혜로운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무로 사자 모양의 거대한 인형을 만들어 군선에 싣고 우산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모두 잡아먹게 하겠다 고 위협했습니다. 사나운 맹수를 본 우산국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결국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이사부의 지혜로운 계략 덕분에 신라는 힘든 전쟁 없이 우산국을 정벌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동해안 해상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증왕은 40여 년에 걸친 개혁 통치 끝에 514년에 승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천년 신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고대 국가의 뼈대를 만든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신라라는 국호와 왕이라는 칭호를 정함으로써 신라 왕실의 정통성과 위상을 확립했고, 지방 행정구역 정비, 동시전 설치, 순장 금지, 우경 장려 등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국가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우산국 정벌은 신라가 점차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증왕은 비록 삼국 통일의 최종 승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닦아놓은 강력한 국가 기반 위에서 버풍왕의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진흥왕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개혁 군주이자 신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물한 선구자 그 자체였습니다. 천년 신라의 시작을 선언하다 지증왕, 나라 이름을 바꾸고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단편 인물 열전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신라라는 이름과 왕이라는 칭호를 확립하고 과감한 개혁과 영토 확장을 통해 천년 신라의 위대한 시작을 알린 지증왕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